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화영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언론 등과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판결문 또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판결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검찰이 도대체 공소장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시해 놨는지 그 내용도 스멀스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보냈던 돈, 그 돈의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차례 정도 돈을 보냈습니다. 뭐 실제로 보낸 건 여러 차례 뭐 쪼개기 하듯이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크게 이제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은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김성태 회장이 500만 달러를 보냈고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위해 가지고 300만 달러를 또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던 거, 그 과정에서 김성태가 어떻게 북측 그 공작원인 리호남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이화영한테 뭐라고 또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죠. 아니 내가 호구도 아니고 북한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있냐?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헬리콥터랑 최신형 뭐 벤츠 뭐 이런 거를 뭐 주겠다라고 하면서 500만 달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 호구도 아니고 그거 다 줄 수가 없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를 깎아가지고 300만 달러로 줄이고 300만 달러로 줄여가지고 그거를 이화영한테 보고를 하고 진행하도록 좋다, 진행해도 좋다라는 식의 허가를 또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그래 좋다. 이재명이가 작년 9월 달에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 모든 대북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내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화영 혼자서 그냥 추진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그 증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 사업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이화영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대북 사업에 대해서 몰라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대북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로서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북측 인사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근데 벌써부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방북 비용 그 300만 달러로 합의가 되고 난 뒤에 북측과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300만 달러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방북을 위해서는 300만 달러만 보내주면 되네. 김성태가 300만 달러만 보내면 되네. 라고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정말로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북측 인사는 뭐하러 접촉을 시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로서 북측 인사와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일단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방북을 위해 가지고 김성태가 돈을 보낸다라는 걸 이재명이 알고 있었고 보고까지 받았다라는 것도 싹 다 정리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소장에 뭐라고 적시가 돼 있는지를 보니까 김성태가 북한의 리오남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직후 그게 이제 합의가 됐던 게 5월 달쯤이었습니다. 2019년 5월. 합의된 직후인 2019년도 7월 달에 북한 측 인사에게 이재명이 직접 방북 초청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 환담 계획을 세운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번에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북한 측 인사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그 김성태 회장 만나가지고 300만 달러로 합의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북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보시죠.라고 전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번에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식으로 전화 환담을 추진했는지를 보니까요. 2019년도 7월 24일부터 했던 나흘 동안 이루어졌던 필리핀의 2차 아태평화 번영 국제 대회라는 것인데, 그 아까 전에 그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요, 요때가 이제 바로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주최를 했었죠, 그렇죠? 필리핀에서 열렸던 국제 대회입니다. 저때 북한 측 인사 또한 전부 다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도 바로 보여주시게 되면은 저때 참석했던 사람이 리종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북한 측에서 경기도에 왔었을 때 그때도 리종혁이 왔었고요. 2차 이제 아태협
국제 대회 때도 리종혁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당시에 요 대회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 국제 대회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이 딱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자기는 그 국제 대회에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누가 갔던 거예요? 이화영이가 갔죠. 그럼 리종혁이가 그 국제 대회에 왔습니다. 필리핀으로 왔어요. 그럼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뭘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리종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300만 달러로 합의가 됐으니까 이제 언제 가면 될지 일정을 조율해보자, 이 전화를 통화하기를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지난번 평양에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리종혁이가 경기도로 왔었을 때 그때도 방북을 이제 뭐 초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평양에 초청하신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리종혁한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통화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1차 대회,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당시 경기도로 왔었던 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리종혁이가 그때 경기도에 왔던 날짜가 2018년도 11월 15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플래카드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때 북한의 리종혁이가 경기도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 스타트업과 관련된 곳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 경기 농업기술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대체 북한에서 경기도에 이런 대회까지 와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그것도 좀 희귀한 일인데 와가지고 굳이 갔던 곳이 스타트업 캠퍼스를 가고 그리고 경기 농업기술연구원을 갔을까? 딱 이 두 가지를 들어보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스타트업과 농업기술원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겠어요? 스마트팜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그래서 이번에 1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판시를 했었냐면은 스마트팜이 아니었다면 리종혁 같은 그런 북측 인사가 방금 전에 사진에 보였던 것처럼 1차 국제대회 경기도에 굳이 참석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 스마트팜이 있었기 때문에 북측 인사가 경기도로 온 것이지, 그거를 제외해 놓고 스마트팜을 제외해 놓고 북측 인사가 경기도에 온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북측의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은, 즉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500만 달러를 그렇게 북한한테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고 이화영의 1심 재판부가 판시를 내린 겁니다.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북과 관련돼 있는 국정원 문건은 총 몇 개예요? 3개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약간 한 개가 있는 것처럼 한 개만 있는 것처럼 선동하지만 실제로는 3개가 있고요. 그 문건을 통해서도 뭐가 확인이 되냐? 북한의 김성애가 이화영이 북한을 갔었을 때 어디를 또 방북을 또 요청했었다라는 거예요. 황해도 시범농장을 요청했었다라는 거. 그 시범농장에 도대체 왜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2차 방북 때 같은 경우는 평양의 협동 농장에 이화영 부재가 실제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경기도와 지금 뭐 이화영이가 북한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리종혁이가 경기도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리핀의 국제 대화에서 그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방북에 대한 의사를 또 확인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이재명의 방북에 대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양측이 북한과 경기도 측이 오고 갔었는데요. 당시 이제 이화영 등은 송명철 그 중국 그 사진에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송명철로부터 뭐라고 또 얘기를 들었냐? 이재명이 온다면 그때 뭐 문재인이 왔었을 때 같은 경우는 김영철 뭐 혼자만 갔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북한에 온다면 김영철, 최룡의 두 사람이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까지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정 계획까지도 그때
그때 국제대회에서 전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이루어진 직후 실제로 김성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했던 300만 달러 가운데 70만 달러를 북측 공작원이 리호남한테 전달까지도 했다라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공소장 안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까요?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누가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물증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가 개딸들을 앞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적어도 확실한 건 사법부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